그들은 스핑크스 주변에서 지진 탐사를 실시했고 스핑크스 앞발 아래 약 4.5m 깊이의 매우 큰 기하학적 형태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사막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진정한 용도와 기원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한 연구팀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불가사의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시신을 감쌌던 붕대 중 하나일까요? 증거들을 보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감춰진 무언가였던 것 같습니다. 결코 발견될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왜 스핑크스는 여전히 고고학자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하나의 석회암 덩어리에서 조각되었으며 길이는 73m, 240피트가 넘고 높이는 20m, 66피트에 달합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스핑크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기자의 데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왕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닮았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스핑크스가 기원전 2500년경 카프라 파라오 시대에 건설되었다고 믿습니다. 카프라 파라오는 기자의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여러 세대에 걸쳐 널리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쿠프 파라오는 번개에 맞은 스핑크스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스핑크스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비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상징했는지 설명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특히 기념물과 왕실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유명한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스핑크스를 둘러싼 침묵은 어떤 기록보다도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제작자들이 스핑크스가 잊히기를 혹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던 듯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지어졌는지, 심지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핑크스 표면에는 기이한 마모 흔적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스핑크스 몸체에 새겨진 깊은 침식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손상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바람에 날린 모래 때문이 아니라 폭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스핑크스가 장기간의 집중 호우를 견뎌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지질학자인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가 보는 침식 지형이 비가 바위에 내리면서 생긴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 이론이 맞다면 스핑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또한 얼굴 부분의 손상도 문제입니다. 코가 없어진 것이 가장 눈에 띄지만 머리 장식과 다른 부분들도 파손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침략군이 사격 연습을 위해 코를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그 조각상이 더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조각상의 진짜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 조각상은 처음부터 파라오를 묘사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후대 통치자들이 지우고 싶어 했던 얼굴이 있는 더 오래된 형상이었을까?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이 유럽에서 고대 이집트 유적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스핑크스를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도 스핑크스는 여전히 모든 비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스핑크스는 단순한 기념물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상징하며 풀리지 않는 고대의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잃어버린 지식을 가리킨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인류 역사에 잊혀진 한 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의문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언가가 그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한 가지 이론이 조용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핑크스를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숨겨진 비밀, 즉 숨겨진 방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설과 중세 아랍 문헌에는 스핑크스라는 거대한 석조 기념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핑크스 지하 깊숙이 숨겨진 방 비밀 통로, 그리고 봉인된 금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금지된 지식, 강력한 유물, 심지어는 사라진 문명의 기록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모든 패널들이 호수에서 잘려나갔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사막 아래로 뻗어있는 거대한 터널망의 입구를 지키는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했지만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구전과 비주류 문헌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1990년대 초 스핑크스 근처에서 작업하던 엔지니어와 고고학자들이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소문에 새로운 불씨가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의 특정 부분, 특히 거대한 발 아래를 두드렸을 때 이상하게도 속이 빈 소리가 되돌아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단단하고 밀도 높은 돌에서 나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반향은 스핑크스 내부 또는 바로 아래에 숨겨진 빈 공간이나 내부방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측면에 의해서 3피트 깊이의 홈이 풍화되어 있는 스핑크스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인 발견 발표는 없었지만 스핑크스 아래에 무언가가 묻혀 있을 가능성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잠자는 예언자라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라는 사람이 가장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초자연적인 해석을 통해 스핑크스 아래에 기록의 방이 묻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에는 잊혀진 문명 아틀란티스의 고대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록의 방이 발견되면 인류의 진정한 기원이 밝혀지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케이시의 주장을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은 열렬한 추종자들을 얻었습니다. 영적 구도자, 대한 역사학자, 음모론자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현대 과학이 충분히 깊이 파고들 의지가 없거나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일관성 때문입니다. 수세기, 문화, 자료를 넘어서 동일한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하방, 봉인된 문, 숨겨진 위험, 그리고 고대 권력의 약속 또는 위협.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의 변두리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정도로만 여겨졌고 전문가들에 의해 일축되었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 스핑크스 미스터리의 새로운 장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구 물리학자 토마스 트베키 박사와 저술가이자 연구자인 존 앤서니 웨스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학계에서 대부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진 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대스핑크스 기단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스핑크스 앞발 아래와 측면을 따라 지진 데이터가 특이한 지하 패턴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손상되지 않은 기반함에서 예상되는 매끄럽고 일관된 패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지표면 아래의 크고 불규칙한 공간, 즉 주변의 자연적인 지질층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이상 현상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하 구조물들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념물 바로 아래에 공동 빈 공간, 심지어는 방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록 발굴 결과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유물들이 발견된다면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더 나은 도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스캔과 첨단쌈 디이미징 기술은 스핑크스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주요 위치에서 비정상적인 빈 공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첨단 기술 중 하나인 무한 단층 촬영이 등장했습니다. 우주선을 이용하여 고체 구조물 내부의 빈 공간을 탐지하는 이 방법은 201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스핑크스 깊숙한 곳과 그 아래까지 뻗어있는 더 많은 빈 공간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멍들은 무작위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기술과 독립적인 연구팀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스핑크스 아래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언덕에서 깎아낸 석회암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위에 놓여 있거나 어쩌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감춰진 무언가. 스핑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조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지하 공간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이 단순히 자연 침식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시간이 석회암 내부에 작은 동굴이나 균열을 만들어낸 것일 뿐, 불가사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의 모양과 위치를 지적했습니다. 선들은 너무나 고닫고 형태는 너무나 대칭적이었으며 위치 또한 너무나 정확해서 자연의 우연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이것들은 오래전에 지어졌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봉인된 비밀방들의 명백한 증거였다.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주류 고고학자들과 독립연구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심화되었다. 한쪽에서는 학자들이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더 많은 조사와 동료 평가를 거친 분석을 요구했다. 반면 탐험가, 연구자,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 지하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으며 먼 옛날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미스터리는 스핑크스 지하에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였습니다. 마침내 그 질문이 몇몇 사람들을 움직여 직접 땅을 파고 진실을 밝혀내도록 했습니다. 비밀 발굴과 알려지지 않은 발견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자의 데스핑크스 주변에서 비밀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데스핑크스는 이집트 사막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래밭을 내려다보며 기자의 대피라미드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대 유적지 근처에서의 모든 발굴 작업은 이집트 최고 유물위원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정부는 모든 고고학적 활동이 기록되고 감독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모든 발굴 작업이 공식적인 방침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엄격한 통제해 종종 군의 감독하에 특히 스핑크스의 발과 하체 부분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 발굴 작업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의혹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와 익명의 관계자들은 밤에 수상한 활동이 목격되었고 표식이 없는 장비들이 현장 안팎으로 옮겨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몇몇 보고서에서는 구조물 아래에서 봉쇄된 통로가 발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안방까지 이어지는 돌로 조각된 수직 갱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기록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단서는 조용히 묻혀버렸고 무엇이 발견되었든 간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기다리고 지켜보고 증거를 수집해 온 한 연구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연구했고 전직 직원, 계약자, 그리고 비공식 목격자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숨겨진 방을 열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된 탐사 작업이 시작되자 연구팀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첨단 광섬유 카메라 시스템과 정밀하고 비침습적인 미세 시추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팀은 기자의 데스핑크스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지역 중 하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지하 스캔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스핑크스의 오른쪽 어깨 뒤편, 즉 데스핑크스 자체에서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꾸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공간은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팀에게는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유망한 단서였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밤의 틈을 타집으면 바로 아래의 암석에 구멍을 뚫었다. 드릴 끝이 마지막 돌층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장비는 즉각 반응했다. 센서가 갑작스러운 기압 하강을 감지했다. 명백한 신호였다. 그 너머의 공간은 아주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광섬유 카메라를 틈새로 밀어 넣었다. 렌즈에 비친 광경은 그들의 숨을 멎게 했다. 카메라의 빛이 겹겹이 쌓인 먼지를 뚫고 지나가자 좁은 돌 통로가 드러났다. 그 통로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듯한 직사각형 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도 잔해도 동물이나 곤충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공간 자체가 소리를 잊어버린 듯 압도적인 고요함이 감돌았다.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는데 특히 위쪽의 맹렬한 사막 열기와 비교하면 더욱 그랬다. 단순히 온도 때문에 느끼는 한기가 아니었다. 뭔가 더 무겁고 고요하고 고대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그가 스핑크스와 그 주변의 도랑에 새겨진 기묘한 조개 모양의 침식 무늬 그리고 수직으로 새겨진 물고기 조각들을 살펴보았을 때, 특히 스핑크스 주변의 도랑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방의 벽은 매끄럽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으며 구조적으로도 견고해 보였다. 석조 기술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발전된 수준이었다. 근처 무덤이나 신전에서 사용된 기법과는 전혀 달랐다. 사실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표면의 대부분은 미세한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도 희미한 조각들이 여전히 보였다. 세월의 흔적으로 마모되었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새겨진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 동굴의 흔적이 아니었다.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파라오를 식별할 수 있는 상징은 없었다. 유물도 매장 흔적도 없었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이곳은 무덤이 아니었다. 그곳은 단순한 저장실도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그때 카메라가 방 안쪽 벽을 향했다. 빗줄기가 그 안을 비추자 팀원들은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이 방 끝에서 본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 안에는 끔찍한 것이 놓여 있었다. 돌바닥에는 처음에는 잔해 더미처럼 보였지만 카메라 초점이 맞춰지자 그 형체들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유해였다. 두꺼운 먼지층 아래에는 뼈들이 드러나 있었지만 그 자세는 어떤 전통적인 매장 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해골들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어떤 해골들은 팔을 머리 위로 치켜들거나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인 채 뻗어 있었다. 한 마리는 천장을 향해 손을 뻗는 듯 했고, 다른 한 마리는 마치 비명을 지르던 도중에 붙잡힌 듯 등을 벽에 바짝 붙이고 있었다. 영상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즉시 주목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운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패닉 혹은 폭력적인 의식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희생제사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희생자들이 도망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담을 따라 희미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상형 문자가 아니었다. 손으로 새긴 투박하고 얕은 조각들이었다. 마치 급하게 새긴 듯 모양이 어수선하고 고르지 않았다. 알려진 어떤 언어체계도 따르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무작위적인 선으로 나타났고, 어떤 것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한 가지 기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불꽃에 둘러싸인 사람 형상 같았다. 화재로 인한 피해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천장에는 짙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으름 자국은 방의 특정 부위에 강렬한 열이 가해졌음을 시사했지만, 입구나 터널 근처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불길이 밀폐된 공간 내부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조사팀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보통 화재는 환기구나 출구를 통해 그 으름 자국을 남기는데 이 화재는 그렇지 않았다. 밀폐된 환경과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기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매캐한 냄새가 났다. 오래전에 타버렸지만 완전히 잊히지 않은 무언가의 냄새였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방화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 고고학자는 그것이 봉쇄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 방에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상징적인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불을 사용하여 그것을 파괴하거나 정화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을 질러 탈출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다가 오히려 불길에 휩싸여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이 밀폐된 구조라는 점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시신, 화재, 그리고 공황 상태가 단순한 탈출 실패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주장은 이 방이 처벌, 어쩌면 화형과 같은 사형 집행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서 집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공개적인 의식이 아니라 스핑크스 아래에서 은밀하게 집행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꽃 모양의 상징은 단순히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로 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에는 왕실의 표식도, 유물도, 금으로 된 성물도, 돌에 새겨진 이름도 등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훨씬 더 끔찍한 곳처럼 느껴졌다. 연구팀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곳은 무덤도 안식처도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유적지 전체의 의미를 뒤바꿀 만한 질문이었다. 스핑크스가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산자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묻힌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 왜 이 발견은 숨겨져야만 했을까? 피라미드 내부에는 수많은 빈 공간과 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출된 후 이집트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무관심이 아닌 의도적인 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고위 관리들이 심각한 동요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위층에서 공황 상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번 발견을 조작이라고 일축하는 상반된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찰자들은 이 발견의 시점이 너무나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이러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전략적인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학계 내부에서는 이번 발견으로 심각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고고학자, 역사가, 그리고 관계자들은 조용하지만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영상이 진짜이며 이 끔찍한 발견들을 연구하고 기록하여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다. 이는 이집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어둠의 의식에 사용되었거나 더 나쁘게는 고대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가두는 구조물이었다면 고대 이집트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유물이나 지하 터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문명에 종교나 의식이 아닌 공포, 비밀, 그리고 통제의 뿌리를 둔 숨겨진 무시무시한 면이 있을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덤의 크기, 독특한 모양의 도명 천장, 그리고 내부가 석고로 마감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 종교단체들이 이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부를 것이고 문화유산 보호단체들은 해당 유적지를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현실감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관광 산업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스핑크스는 단순한 역사적 유적지가 아닙니다. 스핑크스는 상징이자 아이콘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불길하거나 위험한 것과 연결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급감할 것이고 이집트 문화유산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제 언론이 이 이야기를 파헤친다면 가차없이 보도할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묻어두는 것이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침묵이 단순히 조심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들은 이것이 통제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보도 내용이 정확하다면 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히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믿음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불편한 진실로 이끈다. 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